네, 계속해서 링크드 리스트 챕터 진행하고 있어요. 저번 영상에서는 노드를 만들어서 링크드 리스트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러한 노드들을 묶어서 전체적인 클래스를 만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프로그래밍 언어와 그 라이브러리에 따라서 링크드 리스트를 직접 제공해 주기도 해요.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해주는 링크드 리스트가 더 옵티마이즈가 되어 있고 사용하기 편리한 클래스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번 시간에는 직접 링크드 리스트를 만들어 보면서 가장 기본적인 동작 원리들에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클래스를 정의를 하고 그 내부를 만들어 갈 것이기 때문에 이를 OOP 개념으로 볼 수 있어요. 그 클래스의 내부에는 링크드 리스트의 데이터와 여러 메소드들이 제공이 될 텐데 그 인터페이스에는 이것들을 추가해 볼 거예요. 그럼 가장 먼저 링크드 리스트 클래스에는 헤드 부분이 있어야 돼요. 링크드 리스트가 처음 만들어지면 그 내부에는 아무런 정보도 없을 테니까 헤드 노드는 비어있다 라고 할게요. 이를 코드로 나타내게 되면 노드를 정의해 줄게요. 이는 바로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넥스트의 초기 밸류는 아무것도 가리키지 않아요. 또한 노드를 순차적으로 프린트해주는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이 또한 바로 저번 시간에 구현을 해 보았어요. 그럼 이제 value와 next가 들어있는 노드를 이용해서 linked list 클래스를 만들어 볼 거예요. 클래스 singly linked list 같은 경우에는 컨스트럭터에 아무 정보가 없는 헤드 노드를 만들었어요. 오른쪽 그림에 이러한 상태인 거예요. 그럼 첫 번째로 임플리멘테이션 할 메소드는 헤드 노드에 노드를 넣어주는 함수예요. 새로운 노드를 하나 만들어주고 헤드 노드가 가리키고 있는 곳을 새로운 노드의 next에다가 넣어줘요. 만약 함수 헤드에다가 숫자 1과 숫자 2를 넣어준다 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숫자 1이 들어있는 노드를 하나 만들어줘요. 이어서 헤드 노드가 가리키고 있는 곳을 새로 만들어진 노드의 next 부분에 넣어주는 거죠. 헤드 노드가 가리키는 곳을 새로운 노드로 바꿔주면 이것이 바로 added head1이 실행된 다음에 linked list의 모양이에요. 바로 이어서 added head2가 실행이 되게 된다면 새로운 노드가 하나 만들어져요. 그 밸류는 2가 될 것이고 여기서의 next는 헤드 노드가 가리키고 있는 곳, 이곳을 가리키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헤드 노드가 가리키고 있는 곳을 새로운 노드로 바꿔주게 된다면 이러한 형태가 되는 것이죠. 다시 정리해서 그리자면 이런 그림이 완성되는 거죠. 이를 코드로 임플리멘테이션을 하게 되면 added head 넘어온 밸류로 새로운 노드를 만들어줘요. 새로 만들어진 노드의 next에 헤드가 가리키고 있던 곳을 넣어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헤드는 새롭게 만들어진 노드를 가리키면 돼요. 이를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면 1과 2를 넣어줄게요. 그리고 이를 print node라는 함수를 통해서 linked list에 헤드를 넘겨주게 되면 이와 같이 2, 1이 순차적으로 프린트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번에는 linked list의 끝에 새로운 데이터를 넣어 볼게요. 이러한 함수의 이름은 add 100이라고 부를 것인데 그 숫자는 3을 넣어 볼 거예요. 이를 만드는 방법은 매우 쉬워요. 3이 들어있는 linked list를 만들어줘요. 가장 먼저 value가 들어있는 노드를 만들어줘요. 원래 있던 linked list의 끝으로 도달을 하기 위해서 current node reference를 만들어줘서 끝까지 도달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이어서 current node가 새롭게 만들어진 노드를 가리키게 되면 add 100 명령어는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온 value가 들어있는 새로운 노드를 만들어주고 current node를 새로 정의를 해서 헤드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current node가 next value를 가지고 있을 때까지 그 노드의 위치를 끝으로 옮겨줘요. 그 노드의 next는 새로 만들어진 노드를 가리키게 만들면 끝이 나는 거예요. 즉 마지막 노드의 next는 새로 만들어진 노드를 가리키면 되는 거죠. 실제로 마지막으로 addback 3을 넣어주게 되면 그때의 결과는 2, 1, 3 오른쪽과 똑같은 형태를 가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참고로 방금 만든 addback implementation에는 버그가 들어있는데요. linked list에 아무런 엘리멘트도 없을 때는 addback 함수가 동작을 하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은 간단하게 그 펑션의 임플리멘테이션을 만들어 보는 것이니까 이런 엣지 케이스들은 고려하지 않을게요. 이어서 만들어 볼 함수는 find예요. 예를 들어서 find 1이라고 하면은 숫자 1이 들어있는 노드를
리턴을 해주는 함수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이 노드의 위치를 알게 됨으로써 나중에 새로운 노드를 삽입하는 인서션, 그리고 그 노드를 삭제하는 딜리션을 추가할 거예요. find 같은 경우는 매우 쉬워요. current 노드를 head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 우리가 찾고 있는 value가 나올 때까지 업데이트를 시켜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find 노드 같은 경우는 current 노드를 head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 그 노드의 value가 내가 찾고 있는 value라면은 그 노드를 리턴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 그 value를 못 찾을 경우에는 파이썬 exception을 던져줄게요. 이 1, 3이 들어있는 현재 링크드 리스트에서 1을 가리키고 있는 노드 1은 find 노드 1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링크드 리스트에 들어있지 않은 숫자 4를 찾는다라고 하면은 이처럼 런타임 에러가 던져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1을 가리키고 있는 노드 1을 리턴을 받았어요. 바로 이것이 노드 1이 되는 거죠. 그럼 이번에 만들어 볼 함수는 add after예요. 그 아규먼트로는 노드와 value를 받을 것인데 이곳에 노드 1과 value 4를 넣어줄게요. 그 함수는 새로운 value 4가 들어있는 노드를 만들게 되고 그 노드는 노드 1 다음으로 인서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 결과는 이러한 형태가 되는 거죠. 이를 임플리멘테이션 하는 것은 매우 쉬워요. 새로운 노드를 하나 만들어주고 넘어온 아규먼트가 가리키고 있었던 곳을 새로운 노드 또한 가리키게 만드는 거죠. 마지막으로 노드 1은 새로운 노드를 가리키게 되면서 이 오퍼레이션은 끝이 나는 거예요. 똑같이 definition add after가 만들어지고 그 아규먼트로는 노드와 value가 들어오는 거죠. 새로운 노드를 하나 만들어서 새로 만들어진 노드의 next는 아규먼트 노드의 next를 가리키게 만드는 거죠. 마지막으로 아규먼트 노드의 next가 새로 만들어진 노드를 가리키게 되면 오퍼레이션이 끝이 나요. 이를 실제로 프린트를 해보면 노드 1 다음에 숫자 4를 넣어 볼게요. 그러면 오른쪽 그림과 마찬가지로 2, 1, 4, 3이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추가를 할 메소드는 delete 함수예요. 그리고 그 아규먼트로 노드를 넣어줄 것인데요. 이는 약간의 임플리멘테이션 어려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드 4를 지워주고 싶다 라고 하면은 delete 노드 4를 넘겨주면 되겠죠. 노드 4를 삭제를 하게 되면은 그 전 노드가 이곳을 가리켜야 돼요. 문제는 이전 노드를 가리킬 방법이 없어요. 결국은 그 노드를 찾기 위해서는 헤드 노드로부터 하나씩 노드 4의 이전 노드를 찾아가는 수밖에 없는데 이는 ON의 타임 컴플렉시티가 필요함은 물론이고 그 임플리멘테이션이 확실히 더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함수 아규먼트로 넘어온 노드 자체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넘어온 아규먼트 노드 다음 노드를 지워주는 delete after 함수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이곳에 노드 1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다음 노드였던 노드 4를 삭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정보를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오퍼레이션을 O1의 타임 컴플렉시티로 해결이 가능해요. 여담으로 우리가 싱글리 링크드 리스트를 구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블리 링크드 리스트를 구현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각 노드의 previous와 next의 위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삭제 명령은 O1의 타임 컴플렉시티로 끝내는 게 가능해요. 하지만 우리는 싱글리 링크드 리스트를 구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편한 메소드 delete after를 구현을 해볼게요. definition delete after 같은 경우는 그 아규먼트로 previous 노드를 받는다라고 할게요. 그래서 만약 previous 노드에 next가 존재를 한다면은 previous 노드의 next는 next의 next가 되는 것이죠. 오른쪽 그림에서 노드 1이 delete after 함수로 넘어오게 되면은 노드 1의 next는 노드 1의 next의 next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분은 삭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managed 언어를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이 노드는 자동적으로 삭제가 돼요. 하지만 C++ 같은 unmanaged memory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이 부분의 노드를 삭제시켜줘야 돼요. 이러한 메소드들의 타임 컴플렉시티를 하나씩 알아볼게요. add at head 같은 경우에는 그 현재 링크드 리스트에 어떠한 엘리멘트가 들어있던 새로운 노드를 만들고 이 링크들을 재정렬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O1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어서 add back 같은 경우에는 current 노드를 만들고 그 노드를 링크드 리스트의 끝까지 옮겨줘야 돼요. 그리고 그 끝의 노드에서 새로 만들어진 노드를 가리켜야 되기 때문에 이때 필요한 타임 컴플렉스는 ON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find 노드 같은 경우에도 찾고자 하는 value가 들어있는 노드를 찾기 위해서 헤드 노드로부터 한 칸씩 탐색을 해야 돼요. 역시나 이때 필요한 타임 컴플렉스는 ON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add after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추가하고자 싶은 노드의 위치가 같이 넘어와요. 그
그러니까 노드 1이라는 정보를 함수는 알고 있고 새로운 노드가 만들어지고 링크들을 재정렬만 하면 되는 거죠. 이때 필요한 타임 컴플렉시티는 O1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delete after 같은 경우에는 previous 노드의 위치가 넘어왔어요. 단순히 이곳에 next만 쪽 방향으로 포인팅만 해준 것이죠. 이때 필요한 타임 컴플렉시티는 O1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싱글리 링크드 리스트를 임플리멘테이션을 해보았는데요. 왼쪽의 코드는 간단한 설명을 위해서 여러 엣지 케이스들을 생략을 하였어요. 예를 들어서 링크드 리스트에 아무것도 없는 케이스. 이 경우에 동작이 안 되는 함수들도 몇 개가 있을 거예요. 그 점 꼭 유의를 하시기 바라고요. 또한 우리는 싱글리 링크드 리스트의 기본 동작들만 알아보았어요. 당연히 양방향으로 연결이 된 더블리 링크드 리스트도 문제의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오퍼레이션들도 알고 있어야 돼요. 이번 영상 싱글리 링크드 리스트를 전부 이해를 하셨다면 더블리 링크드 리스트는 어렵지 않게 임플리멘테이션이 가능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실제 코딩 테스트에서는 이러한 링크드 리스트의 오브젝트 그 자체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져 있는 링크드 리스트의 헤드 정보만 주어진 채로 문제를 풀게 돼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 감이 안 오실 텐데 바로 다음 시간에 초급 문제를 풀어보면 헤드 노드만 주어진다 라는 뜻을 알게 될 거예요. 오늘 만들어본 임플리멘테이션은 영상 아래 링크를 올려놓을게요. 그럼 이렇게 두 영상에 걸친 링크드 리스트의 기본 개념 이해하시느라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바로 다음 시간에 뵐게요.